저, 저, 한강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작품을. 근데 휴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별에는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 한 권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인데요.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 부커상을 수상하더니 최근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에 속하는 메리츠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로써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국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물론 저보다 훨씬 깊고 넓게 알고 계시겠지만 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 속 시간은 바로 민주주의가 군부 세력에 의해 밟혀 있던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18년간 독재 정권을 유지해오던 박정희가 그의 신복이던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그 기나긴 유신의 시대도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권력 장악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민주운동 세력과 반군부 세력들이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나섭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초에 절정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데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24시를 비상겸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화 세력을 검거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각 대학을 계엄군이 점령한 가운데 5월 18일 전남대 교문 앞에서는 학생과 계엄군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이에 맞서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거리의 일반 시민에게도 계엄군이 무차별한 폭행과 연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계엄군이 계속 추가 투입이 되게 되고 시민을 향해 총까지 쏘면서 사상자는 급증을 하게 됩니다. 시위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예비군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을 하여 바로 시민군을 결성하는데요. 21일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여 광주를 봉쇄한 가운데 전열을 다져서 27일에 점령을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서 또 영화 26년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 서울의 봄이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이게 1979년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덕분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년이 온다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했던 1980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민중자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계엄군이 물러가고 시민군이 치안과 방해를 담당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치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화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서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다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도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소년이 온다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소년. 이 소년은 소설 속에 동호라고 하는 중3 학생입니다.
민중자치가 이루어지던 이 기간 동안에 동호는 시민군을 도와서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이름 모를 시신들을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신의 목록과 번호를 장부에 기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이 도청을 점령하는 27일 최후의 날에 동호는 어린 시민군이 되어서 계엄군으로부터 총을 들고 도청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용기가 어린 동호에게서 어떻게 난 것일까요? 군인에게 살해된 친구 정대를 두고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친구 정대의 시신을 찾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소설에서 동호는 너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동호가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도우면서 든 생각이 적힌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맞아. 나였다면, 나의 가족이, 친구가 군인들에 의해 죽었다면 그 시신을 안치한 관에 대고 과연 애국가를 불렀을까?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는데요.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국가는 폭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국가의 일부니까요. 국가는 그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가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얼마든지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시민을 향해 휘두른 그 권력에 대한 항쟁의 성격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 의해 죽은 시신에 대고 애국가를 부르고 또 태국기를 들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복잡한 질문을 저 스스로 던져보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연행하여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트럭에 실려서 광주 교도소 또 상무대에 연행되었는데요.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에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석방이 된 뒤에도 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휴육증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였고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포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숨죽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진수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으로 시민군이 되어 도청을 지키다 결국 계엄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해야 했던 소설 속 인물 진수. 그 후 삶을 그저 견디며 살아가던 진수가 같이 고문을 받았던 형에게 하는 말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형, 영원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단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단 걸
증명한 거야.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단연 2장이었어요. 아, 이건 진짜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다 싶었거든요. 동호의 친구이던 정대, 군인에게 죽은 정대의 혼, 그 혼이 2장에 나옵니다. 군인에 의해서 죽어 혼이 된 정대는 자신의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그 몸뚱이로부터 얇고 팽팽한 거미줄같이 뻗어나와 끌어당기는 힘을 잘라내고 싶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죽은 혼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죽은 친 누나의 혼을 찾을 수도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해줄 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소설 속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죽은 혼의 원통함이 독자인 저의 원통함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1980년을 생각해 보면 40년 정도 전의 사건으로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아직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 소설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의 가해자는 정작 사과를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데요.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사과를 100번 받고 1000번 받아도 부족한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묻고 탓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먹함과 답답한 무언가를 가슴에 꾹 누르면서 읽어야 하기에 각오를 좀 하고 읽어야 하지만 그 시절을 무방비로 맞닥뜨린 수많은 분들도 계시기에 용감하게 책을 펼쳐보셨으면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하면서 지금까지 별의 눈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